네, 박성범입니다. 윤현상 소장님의 발표를 보면서 오랫동안 이 북한 인권을 실무적으로 담당해 오면서 느꼈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뇌를 잘 생각할 수 있었고, 사실 이 문제가 조직 개편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소장님 주로 통일부 관련 조직 개편 문제에 좀 초점을 많이 두셨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 인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 가족 억류자,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 기본적 책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업무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는 이제 총리실은 내치에 관한 걸 주로 관장하고 있고, 대외적인 국가 과제는 이제 대통령실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업무가 맞다고 보는데, 일상 업무까지 대통령실에서 맡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이 한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업무들은 통일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 내독성이 우리 통일부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는데, 내독성은 동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감당했습니다. 통일 문제, 탈출자 문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적 문제까지 내독성이 관장을 했거든요. 다만 이 내독성의 업무가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총리실이 정말 컨트롤 타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동독 문제를 한 곳에 모아두어야 했냐면, 바로 이것이 동독과의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든가 대화를 할 때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능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북한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일부가 주관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통일부가 해왔던 문제들이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통일업 문제라든가 그런 헌법 4조 3조 같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북한 지원부와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는 것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 해서 다시 본래의 그 업무에 충실하는 그러한 통일부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인권 기록서에 관한 건데, 이것은 이제 독일에는 소독의 그 중앙 범죄 기록서라는 게 있었죠. 잘츠기타 리더 작센주의 국경지대에 있었는데, 거기엔 정말 동독 공산 정권의 불법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소규모의 조직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될까지 물론 42,000건의 그 범죄 행위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동독 공산 정권에게 굉장히 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던 것이고, 끊임없이 동독이 중앙 관리소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던 걸 봐서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록서를 보존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무부에 두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윤 소장님은 남북대화 협력을 추진하는 통일부 업무로서 이런 문제가 적절치 않다고 이제 하셨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호불호에 좌우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그렇게 불정적인 자세를 임했던 지난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한에 대한 멸시뿐이 아니었죠. 오히려 북한은
자발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고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방해된 개혁이 필요한 거라는 관점에서 호불호의 어떤 정책이나 정책 위반의 어떤 그 변수로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지역국 신설과 이북 오도민의 통일부 통합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봐도 사실은 뭐 준비 없이 우리가 급작스러운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는 많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 통일에 대한 그 후에 통합 과정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지역국 신설과 이북오도위원회의 통일부 통합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이건 윤 소장님의 적극 필요성을 느낄 텐데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그런 노하우나 자료들을 또 탈북민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정말 통일부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반드시 좀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노력, 정치적인 어떤 쇼와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좀 솔직하게 그동안 오랫동안 이러한 인권 문제나 북한 특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그 어떤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진짜 교류 협력에 이번에 직제에서 교류 협력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변화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저는 교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교류 협력은 북한에게 일반적으로 돈 퍼주고 경협이라고 미화했고,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들의 방북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의 방남을 교류협력으로 위장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젠 보다 교류협력을 뭐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류협력을 좀 교류협력답게 그렇게 좀 추진해 간다면 그렇게 해야 북한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로. 소독의 대동독 정책의 핵심은 접근을 통한 변화였지 않습니까? 정말 접근을 했더니 동독이 변하더라고요. 이겁니다. 100명의 학생을 보내면 100명 학생을 받아들이고 100명의 언론을 보내면 100명의 언론을 받아들이는 진짜 교류협력을 통해서 동독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우리는 가짜 교류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북한식으로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